별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건 아니라 그냥 그림 보고 설명해주고 요건 넘어갈게요. 자,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냐? 자, 연속한 함수라면 이건 조건만 중요합니다. 자, 닫힌 구간 A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해서 연속하면 이게 조건이야. 끝이야. 자, 참고로 요거 등호 있는 거죠. A 이상, B 이하예요. 등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의 함수값 또는 B에서의 함수값 또는 꼭다리들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정의된다. 무슨 얘기냐? 아니,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둘 다 갖는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연속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죠. 이 그래프엔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죠. 당연한 거야. 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무슨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냐? A 이상 B 이하에서 연속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둘 다 무조건 갖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왜 사이값 정리? 그렇지. 사이값 정리가 중요하고요. 자,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가 뭐냐? 자, 이것도 조건 역시나 잘 보세요. 닫힌 구간 A, B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 이상 B 이하에서 연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이렇게 B에서 더 높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면 FA 높이 F, FB 높이 그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K 함수값을 갖는 어떠한 C라고 하는 점은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A에서의 함수값 아무 데나 점 찍었어. 자, B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점 찍었어.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래. 내 마음대로 대충 그었어. 그러면은 FA와 FB 그 사이에 그 높이 사이에 어떠한 K라고 하는 값을 갖는 C라고 하는 점은 적어도 하나, 적어도야.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연속하니까. 거길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100km까지 속도를 도달을 할 거야. 그럼 100km까지 속도를 도달하면서 중간에 60km인 곳은 적어도 한 번 있었겠지. 두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우웅, 우웅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우웅 해서 100km가 도달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60km를 더 많이 지나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속도 60km/h를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갔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K라는 값을 갖는 게. 자, 근데 얘가 중요하냐? 아니,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값 정리 활용입니다. 어디 갔어? 네. 에이씨. 이럴 리가 없는데.
자, 사이값 정리 활용이 뭐냐? 이런 거야. 자, 역시나 함수 fx가 구간,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해서 연속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A 이상 B 이하에서야 연속하고, 그리고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이면 구간, 여긴 열린 구간에서 FC는 0인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하되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뜻이겠죠. 다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대. 무슨 뜻이야?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겠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연속하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연결을 하다 보면 반드시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fx는 0인, 즉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얘기야. 즉 실근의 유무를, 야, 집중해서 들어. 실근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써먹느냐? 우리가 초월함수들은 방정식을 못 풀 때도 있어요. 당연하죠. 지수랑, 얘네도 모르지. 지수 그리고 로그 막 삼각함수 다 뒤섞여 있는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말고는 못 풀어. 우리는 우리 손가락으로는 못 풀어.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야. 그게 이거야.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 얘는 잠깐만 연속 함수인데 그럼 중간에 X축 한번 지나가겠네. 그러니까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익힌 문제 봅시다. 자, 봐봐.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은 얘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연속한가요? 안 한가요? 어디서 안 해? 그렇지. 그걸 니네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된 거야. 왜? 분모가 0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 그림 그리면 x가 0이 아닐 때는 x제곱, x가 0일 땐 정의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인데 가운데 빵꾸 뻥 뚫리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 안 같지요. 그래서 최소값 안 갖는다. 탈락. 다음 함수죠.
갖는다. 근데 잠깐만. 열린 구간이네. 그치? 탈락. 0 이상 1 이하여야 되거든. 3번. 자, 얘는요. 같습니다. 참고로 너희들 로그 함수를 안 배워서. 로그 함수를 지금 대수에서 배우고 있죠.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예. 1에서 불연속이죠. 열린 구간이죠. 뭐야 이거? 뭐니?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내가 아까 3번이라고 했니? 3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익힘 2번. 자, 얘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근데 니네들이 아직 3차 함수를 제대로 못 그려. 왜 그러냐면 사실 미분을 안 배워서. 미분 배우면 이것도 이젠 그릴 수 있게 될 거야. 자, 근데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곳을 확인하래. 그럼 어디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어때? 음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도 음수값이고 마이너스 1에서도 함수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음수고요. 0 집어넣어서 음수예요. 넘어가세요. 음수예요. 자, 요거 확인해 봅시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 나오고요. 2 집어넣으니까 잠깐만. 8 더하기 2, 10 빼기 9. 1 나와요. 어때요?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죠. 또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진다.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거 보세요. 55번 익힌 문제입니다.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fx는 f의 마이너스 x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원점 대칭.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는 반드시 원점 지나가야 됩니다.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물론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지만 원점 안 지나가는 이러한 분수함수도 있어요. 이거 기함수인데 원점 안 지나가요. 근데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원점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원점 대칭이야. 무조건 원점 지나가야 돼. 연속함수는. 자, 아무튼 자, 얘 연속함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디 지나가? 0,0 지나가고 원점 대칭일 거야. 다음 f1 곱하기 f2는 0보다 작대. 그럼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어디에서 실근 존재한다는 얘기야? 1과 2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잠깐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어디서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사이에서도 지나가야지. 무슨 얘기야? 봐봐. 얘가 원점 지나가고 1과 2 사이에서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자고.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도 있어야지. 그쵸? 다음. 뭐야? 3, 4지? 3과 4 사이에도 있어요. 3과 4 사이에도 있대. 그럼 어디에도 있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도 있죠? 정지원 몇 개? 땡. 5개. 원점 지나간다고 했잖아. 5개. 똑바로 안 들어?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정답 5개. 어? 야, 저거 y축 대칭이잖아. 마이너스가 없구나. 잘 안 보여서. 미안하다.
야, 원점 대칭은 이거지. 이게 원점 대칭이지? 미안하다. 이거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니까 4개. 정지훈이 맞았네. 그러면 4개. 원점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4개죠. 56번 푸세요. 오십육 번. 그렇지, 지원아.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X축 그려서 어디 지나갈까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그거 좀 머리로 하면 안 될까? 손으로 해도 되는데. 본성, 정답 몇 개? 어? 아니면 죽었어. 하나. 야, 4개잖아, 그냥. 8개? 야, 그냥 4개잖아. 2와 4 사이에서 하나, 5와 7 사이에서 하나, Y축 대칭, 반대쪽에서 또 2개. 4개잖아, 그냥. 봐. 59번. 익힌 문제 보자. 아이씨, 잘 안 보여. x에 대한 당화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1이다. 무슨 얘기야? 0분의 0꼴. 당화함수를 했다. f0은 0. 마이너스 1로 갈 때 0분의 0꼴. f의 마이너스 1은 0. 근데 잘 봐. 그럼 fx는 당함수라고 했거든? 무엇을 인수로 가죠? x 인수로 갔지. x 플러스 1 인수로 갔지. 그리고 몇 차인지 몰라. 이렇게 qx라고 하는 다항함수가 뒤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어 다시. 그럼 쟤는 뭐가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약분되고 x 플러스 1 곱하기 qx 얘가 1이래. 가. 자, 그러니까 q0은 1이야. 됐지? 아이씨. 또 이번엔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얘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qx는 3분의 2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q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 이해가 가지? 됐지? 그러면 봐봐. 잘 봐. q의 0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죠? 그럼 qx는 어떻게 돼? 0과 마이너스 1에서 실근 하나 같지?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1 사이인 어떠한 알파라는 값에 대하여 q의 알파는 0이 될 거야. 맞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찾고 있는 건 뭐죠?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0, 마이너스 1, 알파 적어도 3개 갖는다.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근 가져도 갖는 거잖아.
마이너스 1에서 근 같죠? 0에서 근 같죠? 알파라고 하는 근을 또 갖겠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너 이해 안 갔지? 아이씨. 야, fx는 0은 누구야? x. x 플러스 1. qx죠. 0. 마일. 알파.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잖아. 아, 아이씨. 방향이 틀렸죠?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에서 fx는 0이라는 근은 3개. 144번 아래 거 빨리 푸세요. 없어? 넘어간다. 진짜 중요한 거 진입 판단. 진짜 중요한 유형 진입 판단.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거.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진 문제. 극한에서 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엔 연속구에서 나올 뿐이야. 똑같아. 자, 참거짓 봅시다. 자, 특강 문제라고 되어 있죠. 요거 다 풀어오세요. 다 풀어오셔야 돼. 이거는 특강 문제, 이건 풀어야 돼. 자, 기억 보자. 뭐라고? 수능 특강이 어딨어? 무슨 소리야? 어디? 특강 문제 다 풀어. 자, 기억 보자. 두함수 fx와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래. 연속? 연속. 합성함수 연속이니? 아니라고 얘기했죠.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4층 연산은 연속인 거 맞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x는 a에서 연속이면 4층 연산 무조건 연속이야. 됐어? 확인 안 해봐도 돼. 근데 만약에 x는 a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야?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부정이라고. 그래서 표를 가지고 확인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합성함수는 연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그라미 그려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자, fx,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면 그렇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면 4층 연산이든 합성함수든 다 연속이야. 그래서 연속이다. 니은 맞습니다. 합성함수는 연속일 거예요. 자, fx와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면 얘도 연속이다. 맞니? 틀리니? 4층 연산이잖아. 틀렸지? 씨! 분모가 0일 수도 있다고. 0으로 연속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디귿은 탈락. 정답은 니은 하나, 2번. 자, 진입 판단 하셔야 됩니다. 64번 잠깐만 보세요, 이거. 기억. fx랑 fx 플러스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gx도 연속이다. 맞아, 틀려? 맞아.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지? 얘를 그렇지, hx로 생각해서. 그럼 gx는 뭐가 돼? hx-fx가 돼. h 빼기 f라고. 자, 다시. f가 연속이고 h가 연속이면 h 빼기 f도 연속이다. 맞죠? 4층 연산 연속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겁나 쉽잖아. 야, 볼래? 66번. 그냥 바로 암산으로 풀어버릴까? fx 곱하기 gx가 1에서, 야, 얘가 1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곱한 게 1에서 연속이고 싶어. 그럼 얘가 1에서 뭐가 되면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정답. 1에서 0이면 된다고. 그럼 곱한 건 어차피 0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요거 볼까? 9번? 74번 요거 문제 보세요. 야, fx분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보자. 어디서 불연속 가능한가요? 그렇지, 2에서. 또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그 두 군데에서 얘는 불연속 가능하다고. 근데 얘가 2에서 함수값을 잠깐만 확인해 보니까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2. 2에서 불연속하네. 에이씨, 뭐야 이거. 야, 얘 0이 되니? 0 안 되네요. 분모 0이 안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얘가 0이 나오는 함수값 없어요.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려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려면 분모가 연속하면 돼요. 0 돼도 0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근데 2에서 얘가 어떻게 돼? 불연속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의 gx가 f2분의 f2 g2a랑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극한값이 존재하면 됩니다. 자, 극한값 존재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2보다 작아요. f가 gx가 리미트 2 플러스로 갈 때 얘네 둘이 같으면 되죠. 됐죠? 얘네 둘이 같으려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수능 특강 문제 좋은 문제들이야. 이거 특강 문제가 되게 좋아.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83번 보세요. 83번 보세요. fx 곱하기 fx-a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역시나 4층연산이네요. 표 그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0-0 플러스 0 f랑 f의 x-a랑 자, 확인해 봅시다.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함수값 얘랑 곱해서 같아지려면 0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 0에서 미안하다. 잠깐만. A에서구나. 야, A에서 연속하래. 근데 A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케이스를 나눠야죠.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봅시다. 자,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이면 어디다 집어넣는지 아시죠? 아래 거에다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7이 될 거예요. 다 같아요. A가 양수이면. 자, 집어넣어라. 뭐야? A 마이너스 집어넣어.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A 마이너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F에 0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0, 1. A 플러스 0을 집어넣어. A 플러스 0 집어넣으니까 F에 플러스 0.
얼마? 7. A를 집어넣어. 0. 그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곱해서 다 같으려면은 0으로 같아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7이 0이 되는 A는 2분의 7. 자, A가 음수인 경우 봅시다. A가 음수예요. 14. 자, A가 음수예요. 음수면은 어디야? 요거지,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 그럼 뭐가 돼? F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0이 되지. 어디다 집어넣어? 위에 거에다 집어넣어야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0. 마이너스 2A 플러스 0. 위에 거에다 집어넣어야지. 곱해서 0 돼야 돼. 0 돼야 돼? 잠깐만. 이상하다. 같을 수 있는데. 이 멍청이. 이거 잘못했지. 야, A-0. A가 음수일 뿐이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A-0을 집어넣어야지. 왜 마이너스 A-0을 집어넣니 내가? A 음수라고 생각한 건 맞지만. 자, A-0 집어넣어야죠. 그쵸? 1, 7, 1.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뭐? 1. 정답 15. 자, 됐죠? 넘어갑시다. 야, 이거. 야, 91번 봐봐.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뭐냐면은요. 새로운 함수 FR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라는 거야. FR 함수를 찾는 거야.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양수 R에 대하여 Y는 절대값 X 그래프 있고요. 원방 1,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방이 있어요. 중심이 변하지 않고요.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Y는 절대값 X 그래프랑 만나겠죠. 뭐 그렇게 될 거야. 루트 2일 때 만나냐? 자, 그래서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F라고 하는 함수는 뭐죠?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자, 1,2로부터 Y는 X까지의 거리, 점직선 사이의 거리 구합시다. 아래는 루트요,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대입한 값. 됐지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네요. 자, FR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FR은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고 0보다 양수 R이죠. 클 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였을 땐 접하니까 1개. 2분의 루트 2보다 크면 2개. 됐죠? 그러다가 아직 설명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자, 얘가 커지다가 여기서 여기 접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땐 교점의 개수가 3개겠죠. 자, 그래서 1,2로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니네들이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y는 마이너스 x 까지의 거리. 아래는 루트여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대입한 값. 됐죠? 2분의 3루트 2. 자, 그러다가 반지름이 2분의 3루트 2가 되면 교점의 개수가 3개예요. 그거보다 커지면 교점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4개. 그런데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되면 여기보다 자, 요거보다 반지름이 커지면 요렇게 돼. 교점이 다시 2개로 바뀌어 버리게 돼. 근데 여기 점 지나갈 때 거리 얼마니 이거? 루트 5지. 루트 5 전까지는 4개인데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면 요렇게 지나가잖아. 아이씨. 요렇게 지나가잖아. 하나, 둘, 3개. 3개야. 루트 5보다 크면 계속 2개야. 계속. 됐죠? 불연속점 몇 개? 2분의 루트 2, 2분의 3 루트 2, 루트 5, 3개. FR은 불연속 3군데야.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학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건 산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미분을 배우는 거야. 이제 미분. 책 볼 필요 없이 나만 봐. 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잘 들어. 설명해 줄게.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사실 오늘 도함수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미분계수가 뭔가까지만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먼저 함수 y는 fx라는 애가 뭐냐면은 x를 집어넣어서 결과값으로 y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뭐냐면 독립변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쟤는 x가 변하는 변수야. y는 변하는 변수이긴 한데 x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아이야.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못한 거죠. 약간 뭐 종속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종속 변수에 y라고 해요. 종속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x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 주체는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먼저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 율이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비율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비율. 그럼 무엇에 관한 비율이냐? 이 비율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비율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야. 즉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요. x의 사실 증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증분보다는 너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변화율이 좋아서 변화율이라고 할게요. x의 변화율 분의 그거분의 y의 변화율을 관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변화함에 따라 y는 얼마나 변화하니,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니, 그거를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 배웠던 거,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뭐 시간의 변화량 분해, 그치? 변화율이 아니라 이거 변화량인데 왜 변화율이라고 썼니?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양이에요, 양. 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였어요? 시간의 변화량. 시간이 얼마나 변화하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니? 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였어.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니?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와 속력은 달라요. 평균 속력은 뭐냐? 시간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이동거리가 돼요. 총 이동거리. 그러니까 총 시간분의 걸림분의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변화한지는 살펴보지 않고 결과적인 것만 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관찰하는 거죠. 이거 평균 변화율 마찬가지예요. 함수에서 관찰하겠다는 얘기예요. 함수에서. y는 fx라고 하는 함수에서 x가 변화함에 따라 y는 얼마씩 변화하니라고 하는 비율 관계를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1을 집어넣으면 y1이 나온다고 칩시다. x2를 집어넣으면 y2가 나온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평균 변화율은 x가 얼마나 변하겠니?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잖아. 그래서 x2-x1 분의 y2 y1입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얘는 y2는 뭐죠? y2는 f의 x2예요. y1은 f에다가 x1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x의 변화량을 델타 x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x는요. 우리가 연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호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일 뿐이야. 여기서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델타 x. 삼각형 x 이렇게 하면 좀 빠지잖아. 모양 빠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델타 x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델타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증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예요. 변화량, 델타, 차이를 뜻하는 D, 디퍼런셜, 디퍼런트, 뭐 아무튼 그거, 디퍼런트, 다른 형용사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D자를 갖다 와서 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X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델타 X는 뭐야? 차이, X2 X1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델타 X분의 자, X2는 누구겠니? S2는 X1 플러스 델타 X야. 빼기 F의 X1 이렇게 갖다 써요. 얘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 비율이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였다라 플러스 2였다라고 칩시다.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였을 때 자, x는 1에서 x는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뭐 쉽죠. 2 빼기 1 F2
빼기 F1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적인 변화율, B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는 4 더하기 6 빼기 3, 3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3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미안 하나 설명하는 게 있어. 자,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를 봅시다. 자, 기하적인 해석을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있었어요. 자, 여기 어딘가가 x1이었다라고 칩시다. 여기 어딘가가 x2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함수값 fx1이 될 거고 여기 fx2 함수값이 될 거야. 자, 델타 x는 얘네들의 차이 델타 x가 돼요. 이만큼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으로 보았을 때 이 길이가 바로 델타 x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델타 y, y의 변화량이야. 얘를 델타 y라고 해도 돼. 얘가 델타 x야.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자, 그럼 여기가 길이가 똑같이 델타 y가 될 거야.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인데 델타 x분의 델타 y는 두 점을 연결한 얘 무엇과 같다? 기울기하고 같습니다. 기울기에 대한 정의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하적인 의미에서 무엇과 같다? 기울기. 두 점 연결한 기울기예요. 자,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젠각 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하고도 같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에서의 기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었냐면은 x1에서 x2까지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변화율을 보는 거였어요. 비율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x는 x1에서의 한 지점이 주어지게 돼요. x좌표 한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얘를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럼 미분계수는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갖다 써요. f'의 x1이라고 이렇게 갖다 써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얘는 무슨 뜻이야? x가 x1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야. x가 x1일 때의 미분계수라고도 불러. 부르기론 미분계수인데 이건 그냥 이름같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자인데요. 됐고요. 그냥 순간 변화율이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미분계수라고 부르는지는 나중에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순간이야, 순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x1일 때, 즉 리미트 x2를 무한히 x1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이해 잘해라. x2를 무한히 x1에 가깝게 만들어. 그러면은 x2와 x1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깝게 돼. 즉 그때의 델타 x 그때의 x2-x1 분의 y2-y1을 관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x2를 x1에 가깝게 만들 때 x2-x1을 관찰하는 거야. 자, 여기서 x2가
변하는 숫자이죠. 자, 다시 얘는 리미트 x2가 x1에 가까워질 때 x2 x1 분의 f의 x2 f의 x1입니다. 근데 여기서 x2는 변하는 변수예요. 리미트 변수예요. 리미트 변수는 내 맘대로 종류를 바꿔줘도 동일할 거야. x가 x1에 가까워질 때 x-x1분의 외워라. 다시 얘기한다. x가 x1에 가까워질 때 x-x1 분의 fx-f의 x1이야. 얘가 바로 x1에서의 미분계수야. 그래서 f'의 x1이라고 써. 잘 이해를 해야 돼. 외워야 돼, 이제부터. 자, 그런데 아까 저기서 썼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치환극한을 할 거예요. 치환극한을 할 겁니다. x2-x1을 델타 x라고 하면 x2가 x1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는 0에 가까워지겠죠. 치환극한합니다. 예, 치환극한합니다. 리밋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치환하면 어떻게 돼? x2는 x1 플러스 델타 x지요? x1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x1이야. 그런데 여기서 델타 x는 기호일 뿐이에요. 연산식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델타 x를 h라고 하는 문자 종류로 h라고 하는 문자 종류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1이야.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어. 얘가 f'의 x1이라는 아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뜻하는 게 뭔지도 잠깐만 보자. 잘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시에서 2시까지 평균 속도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얼마나 흘렀어, 시간이? 1시간 동안 흘렀지. 그러면 시간의 흐름 분의 내가 그 사이에 100km를 갔어. 그래서 100km를 본 거야. 그래서 뭐야? 100km/h가 평균 속도야. 왜? 1시간 동안 100km 갔으니까. 그래서 100km/h가 평균 속도야. 그런데 내가 시간의 차이를 무한히 적게 만드는 거야. 비율을 보는 거야. 순간 비율을 보는 거야. 순간적인 비율을 보는 거야. 내가 시간의 흐름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시간의 차이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 하지만 그 사이 겁나 작은 찰나의 시간 동안에도 내가 뭐 0.001km를 갔어. 근데 시간이 거의 0에 가까웠어. 그러니까 뭐가 돼? 비율이 100km/h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순간 속도야. 순간의 찰나의 시간 동안에 내가 0.001km를 갔어. 그러니까 순간의 찰나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시골을 내려가고 있어. 시골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엑셀을 밟으니까 앞에 계기판에 속도가 나오지. 그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야. 뭐야? 순간 속도야.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 지금 우리 속도 얼마야? 라고 물으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우리 속도가 아니야. 우리의 지금 순간 속도는 100km/h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말하면 이 순간을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생략하고 말할 뿐인 거야. 어쨌든 아버지한테 그렇게 정정을 해서 딱 말씀을 드려. 시골 내려가는 길에. 써먹어야지.
정아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써먹어야지. 아빠, 지금 우리 속도가 얼마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 지금 100km per hour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러시면 말씀을 정정해야지. 아빠, 그건 순간 속도야. 그러니까 순간 속도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버지께서 화나겠니? 뿌듯하지. 뭘 화가 나. 자식이 공부를 해서 배워서 그걸 딱 이렇게 하시면. 왜 썩소를 날리고 있어, 본서가? 왜 썩소를 날려? 썩은 미소. 왜 비웃고 있다고. 자, 얘가 순간 속도야. 자, 그러면 순간 속도는 잘 봐. 평균 변화율이 뭐였냐면 기울기였어. 두 점 연결한 기울기였어. 그럼 순간 변화율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F가 이렇게 생겼어. 자, 평균 변화는 뭐였냐면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였죠. 근데 지금 x2를 무한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x1에 가깝게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이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내려올 거야. 물론 사실 x2가 작았다가 커지면서 x1에 가까워지기도 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자, 그러면은 두 점 연결한 기울기였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였는데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그러다가 x1이 겁나 x2가 겁나 가깝게 와서 거의 겹쳤어.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이씨, 죽을래? 설명하는데 줘라, 바로 앞에서. 자, 곡선은 얘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빨간색이 뭐로 보여? 여기에서의 접선이라고 보여.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기하적인 의미, 즉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야. x는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은 거야. 다 무엇을 뜻하는 거야? f'의 x1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f'의 x1,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저기는 함수를 가지고 하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2였을 때 f'의 1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어. 그럼 무슨 뜻이야? x는 1일 때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x는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x는 1일 때의 접선이 있을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야. 해보자. 리미트 요거로 해볼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자 f'의 x1이었죠. x1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계산을 하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집어넣어. h제곱 2h 플러스 1 플러스 2 이게 h의 1 플러스 h야. 빼기 f1 빼기 f1 그러면 h로 약분 그럼 뭐 남았어? h 플러스 2 남았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 얼마야? 2. 극한을 계산하니까 2라고 나와. 무슨 얘기냐?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이렇게 생각했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 거야? 2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자, 익히 문제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였을 때 x의 값이 0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양수 c를 구하여라. 자, 0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되죠?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 얘가 C에서의 미분계수 뭐야? F 프라임의 C하고 같아지는 C를 찾으래.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평균 변화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분의 F3 27 빼기 9 18 빼기 0 6 나와.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F 프라임의 C는 리미트. 자, 이번에는 이걸 갖다 쓰도록 하자. C에서의 미분계수 아까 이거 있었어요.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fc 요것도 있었고 계속 써줄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도 있고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 얘를 치환한 치환극한이니까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로 계산을 해보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c f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fc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c. 자, 극한을 계산을 할 겁니다. 항상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0분의 0꼴이에요. 항상 그래. 미분계수는 왜? 분모를 0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차이를 0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야. 항상 0분의 0꼴이야. 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자, 그러니까 x-c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 둘이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뭐로 묶으면 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니까 x-c 이렇게 되죠. 자, 0분의 0꼴을 풀어주기 위해서 x-c를 약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형 풀렸으니까 x에다가 c 대입하면 되는 거죠. c 대입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c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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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제곱. 마이너스 3이 뭐야? 이게 순간 변화율이야. x는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근데 얘가 누구랑 같도록? 평균 변화율인 6이랑 같도록. 그러면 c제곱은 3. c는 양수를 했으니까 3이 되는 거야.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0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다시 0부터 3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야. 어? 뭐가? 아, 루트 3이네, 루트 3. 마이너스 안 되죠. 양수를 했어.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문제 요거. 확인 유제. 보세요. 정지원 됐어? 다음 넘어가자. 익힘 2번 보세요. 자,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가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점, Q점 그림과 같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하여 f'의 a, f'의 b, b-a분의 fb-fa의 대소를 비교하라. 보자. 자, 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거 f'의 a 이거죠. 이게 뭐야? 얘의 기울기야. f'의 b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더 큰 걸로 보여? f'의 a가 더 큰 걸로 보여.
또 두 점 연결한 빨간색 기울기. 얘가 뭐야? b-a분의 fb-fa가 얘의 기울기야. 기울어진 정도를 보라고. 노란색이 더 작아. 흰색이 더 커. 됐지? 그러니까 f'의 a가 가장 크고 b-a분의 fb-가 그 다음이고 f'의 b가 더 작을 거고. 이렇게 대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건 음의 기울기네요. 음의 기울기. 그쵸? F'의 A, F'의 B. F'의 B가 더 큽니다. 두 점 연결한 기울기는 얘야. F'의 A가 가장 작아. 가장 작아. 음의 기울기니까. F'의 A가 가장 작고 평균 변화율. 그 다음 F'의 B가 가장 클 거야.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거꾸로가 되겠죠.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난질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앞에 봐. F'의 A는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 거야.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얘하고 모양이 같아야 돼. 그리고 얘랑 모양이 같아야 돼. 얘네 둘은 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얘 때문에 0분의 0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A가 되는 거야. 자, 장난질 치면 이런 거죠. 즉, 리미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x가 a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a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뭐냐면은 x가 a로 가니까 분모 0이죠. 분자도 0이에요. 0분의 0꼴 만족시켰죠? 다음 얘 모양 같고 얘 모양 같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f'의 a 제곱이랑 같은 거야.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자, 또 f'의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얘 때문에 0분의 0꼴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가 모양이 같아야 되고 얘 모양이 같으면 돼. 그러면 얘는 f'의 a야. 자, 무슨 장난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a는 f'의 a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0분의 0꼴만 만들어주면 되고 다음 요렇게 모양 같고 요렇게 모양이 같으면 돼. 자, 결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f'의 동그라미는 리미트 때문에 여기가 세모 마이너스 힘들어.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 여기가 동그라미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똑같으면 얘가 F'의 동그라미야. 얘는 리미트 때문에 여기에 세모 F의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마이너스 F의 동그라미가 되면은 얘는 F'의 동그라미야. 자, 요렇게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것에 맞춰서 저걸 잠깐만 보자. 자, F'의 A가 1이래. F'의 A가 1이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리미트의 값을 구하야 된다. 보자.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거 저거 두 번째 거 요거 잠깐만 H 들어간 거 보시면 되죠. 보니까 어떤 H가 0으로 갑니다. 0분의 H가 0이니까 FA 빼기 FA. 0분의 0꼴인 건 맞아. 근데 얘의 모양 같아. 얘의 모양. 그래서 분모에 3 곱하고 분자 전체에 3 곱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모양이 같아졌고 얘하고 모양이 같아졌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 F'의 세모. 근데 뒤에 3이 있네.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가 3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리미트를 변형하는 거야. 자, 얘도 보자. 어때? A 모양 같아. 마이너스 H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분모의 마이너스 곱하고 분자의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F'의 A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F'의 A가 1이랬으니까. 자, 기본형을 눈에 박아버려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자, 얘 보자. A 플러스 3H.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FA가 필요해. 그러니까 변형하는 테크닉을 잘 봐봐.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하는 것도 있었고 분자에다가 0을 더할 거야. 분자에다 0을 더할 건데 무슨 얘기냐? FA를 빼고 더할 거야. 그러면 0 더한 거잖아. 그치? 변형만 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짝이 없지만 얘네들은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짝을 지어서 다시 정리하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3h 얘 짝꿍 fa 얘 마이너스로 묶어서 f의 a 마이너스 2h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fa 분모의 h. 자, 역시나 h가 다르기 때문에 같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정지원. 뭘? 그렇지. 분모에 3 곱하고 분자에 3 곱하면 되고 얘는 그렇지. 분모에 마이너스 2 곱하고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F'의 A 곱하기 3 빼기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2 F'의 A 그래서 5 F'의 A 그래서 5야. 외워라. 외워라. 자, 계속 해봅시다. 보자. 뭐가 필요해? 그래서 H를 분모에 곱하고 분자 전체에도 H를 곱했다.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H제곱이 됐고 H제곱 AA. 그럼 얘는 F'의 A의 수렴해. 극한값이 F'의 A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0의 수렴해. 수렴하고 수렴해. 그러니까 곱한 거에 수렴해. 그래서 0이야.
자, 다음 보자. F1은 3이고 F'의 1은 2였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의 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 자, 기본형 잘 봐놓고 외워라. 제가 F'의 A야. X, X, A, A 모양 같고 0분의 0꼴이면 되는 거야. 얘 보자. 어때? 달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0분의 0꼴이긴 한데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X-1분의 fx f1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무엇에 수렴하냐면 F'의 1에 수렴하고 뒤에 거는 얼마에 수렴하냐면 2분의 1에 수렴해. 그래서 이렇게 수렴해. 정답은 1. 자, 리밋 x가 1로 갈 때 얘 fx 마이너스 f1 x 마이너스 1 분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한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근데 얘는 뒤집어진 형태인 거 이해가 가시죠? F'의 1분의 1, 3. 됐죠? 그래서 정답 2분의 3. 얘 모양 같아야 돼.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뭘 곱하면 돼? x 플러스 1을 갖다가 곱하면 되는 거야. 앞에 거 F'의 1, 뒤에 거 2. 정답은 4. 자, 얘가 조금 힘들죠? 얘는 어떻게 변형할까? 잘 봐. 얘를 날리고 싶은 거야. 얘는 하나의 상수거든? 상관없어, 근데. 얘가 문제인 거야. 자, 어쨌든 0분의 0꼴인 거 확인되죠? 1 빼기 1, 0. F1 빼기 F1, 0. 0분의 0꼴이야. 지후야. 너는 그렇게 하고 다 아는 거지. 나중에 기본 문제 질문하지 마. 너 그러다가 안 됐다가. F1이 필요해. 그래서 얘네 둘이 짝지을 거야. 리밋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얘네 둘이 마이너스로 묶을 거야. f의 x제곱 마이너스 f1 분모 x 마이너스 1 f1로 묶어. f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됐죠? 얘 위아래 뭐 곱해줘야 되는지 알죠? 정지원 뭐 곱해? 이씨 좀 전에 했던 거잖아. 뭐 곱해?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x 플러스 1을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하면 돼. 그러면 얘랑 곱한 거 보고 마이너스 f 프라임의 1 곱하기 2 x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2 f1 끝. 갖다 대입만 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익힘 1번 확인 유제. 자, 익힘 1번이랑 확인 유제 풀어. 방금 풀어줬던 거랑 똑같아. 넘어가. 익힘 2번 확인 유제 187번. 아, 익힘 2번 지금 확인 유제 187번. 그렇게 해서 두 문제 지금 풀으세요. 개념 익힘 3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보자.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은 0분의 0꼴 되고 있죠? 2 대입하니까 0이고요. 분자도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 0 나와야 돼요. 다항함수를 했죠?
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죠? F3은 8입니다. F3 찾았다. 자, 다음.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해, 싫어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렇지.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x가 2에 가까워질 때 t는 3에 가까워진다. 극한을 치환해보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제곱은 t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죠? ft 다음 8 대신에 f3을 써주자. 그래야지 뭔가 의미 파악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요거 전개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 가시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니까 미안. x가 2로 가는 거 잘못했죠? t가 3으로 갑니다. 자, t가 3으로 갈 때 인수분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분의 ft 마이너스 f3 됐죠? 뭐야? f 프라임의 3 곱하기 4분의 1 그게 5 f 프라임의 3은 20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익힘 4번 넘어가자. 이게 어려워. 보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러니까 뭐 다 됐고요. 내가 이걸 해볼게요. f'의 3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f'의 3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할게. 잘 봐.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다 써야 되냐면 h꼴 그걸 갖다 쓰면 돼. 리미트 h꼴을 갖다 쓰자. 자,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거야. 근데 여기는 f가 갖는 성질이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대. 그럴 때 f'의 3을 구할 겁니다. 자, f'의 1은요. 리미트 자, h꼴 갖다 써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이게 나오거든. 그래야지 저걸 쓸 수 있거든. 마이너스 f의 1입니다. 똑딱거리지 마.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예요. 1 h 집어넣어. f1 fh 2 곱하기 1 곱하기 h 빼기 f1입니다. 얘만 변형한 것밖에 없죠. F1 지워집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2예요. 상수는 리미트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에 있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 거야. 얘가 1이야.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f'의 3을 구하랍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3이겠지? 내가 계속 쓰고 있잖아. 외우라는 얘기야. 외워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얘는 얘랑 같은 거야. 얘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f의 h 2 곱하기 3 곱하기 h 빼기 f3 f3 지워질 거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6 됐죠? 얘 얼마? 1 그래서 정답은 7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뭐 그런데 F'의 0은 어떻게 구할까요? F'의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0. 뭐 요것도 요렇게 찢어주면 지워지긴 하는데 얘는 요렇게 풀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빼기 f0. 야, f0을 위해서 한번 구해볼까? f0을 구하는 방법은 x에다가도 0, y에다가도 0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f0은 왜냐면 얘가 항등식이거든.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그러니까 항등식이거든. 내 맘대로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x, y에다 둘 다 0 집어넣을게요. 0, f 0 더하기 0. f0은 0. f0은 0. 됐죠? f'의 0은 얼마? 1이야. 실이야 말고 1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제 97페이지까지 과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